돼지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돼지고기 제대로 알고 먹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요, 돼지고기 수육을 삶아서 드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에 튀기거나 지지지 않고 그냥 삶아서 먹으면 좋지 않아요? 하시면서 이제 가끔 오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가장 부당하게 매도당하는 동물, 돼지에 대해서 살펴보시자면, 한국 축사가 이제 거의 공장식으로 이 베이컨 형식의 공장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돼지고기를 키우시는 돼지들도 피부병에 감염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날 돼지 농장 대신 돼지 공장들이 늘어가고 있고요. 돼지 공장의 건물 안을 들여다보면 기다랗게 늘어선 돼지의 열 옆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돼지의 열이 있고 그 옆에 또 돼지의 열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돼지들은 마치 주차장 안의 차들처럼 그 좁은 철책칸 안에 한 마리씩 외로이 서서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날 돼지 구역들은 대부분 판을 깔아 만든 바닥 위에 세워지는데, 그 아래에는 커다란 구덩이가 있어서 돼지의 배설물들을 자동으로 오줌과 똥이 자동으로 그 속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설물들이 만들어내고 그 구덩이에서 피어 올라와서 건물 안을 가득 채우는 이 유독가스, 암모니아, 메탄, 황화수소로 유발되는 심각한 질병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형의 칸 체계가 경제성을 인정받아서 이 베이컨 창고가 돼지 공장에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집단 축사를 하는 곳에서 이 폐렴이 걸린 닭들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폐렴에 많이 노출되는 것처럼, 돼지들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옛날에 시골의 화장실만 가도 어떠세요? 암모니아 가스 냄새 때문에 화장실에서 소변만 봐도 이 막 진땀을 뻘뻘 흘리고 그 냄새 때문에 힘든데, 얘네들은 하루 종일 암모니아 가스가 가득한 그 돼지 공장에서 자기들의 폐가 점령당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이런 베이컨 창고 형태로 지금 이제 공장식으로 변형이 되고 있는데, 돼지 공장의 돼지들이 밤낮 없이 들이마시는 건 건물 내부의 구획들에 갇혀 있는 수백 마리 돼지의 배설물이 뿜어대는 악취밖에 없고, 아무리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탈출구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돼지 공장의 표준적인 실태가 바로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자, 암모니아는 참 이걸 볼 때마다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실제로 동물의 폐를 씹어 먹어요. 그래서 돼지들이 축 늘어져서 도무지 뭘 먹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돼지들이 몸무게만 줄지만 좀 지나면 진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렴에 걸린 닭들이나 돼지를 먹으면서 동물의 질병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염돼요. 마지막에 성경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짐승의 병이 사람에게 그대로 전염되는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인 겁니다. 그러고 나면 돼지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잔뜩 웅크린 몸을 서로에게 기대면서 기침을 하면서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나쁜 공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이 돼지 농장의 목자인 보브 프레이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적어도 밤에는 여길 나갑니다. 그런데 돼지들은 못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들에게 이 폐에 이상이 생겨서 폐렴에 걸린 돼지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수없이 공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돼지들의 이 양육하는 현실을 보세요. 사방이 막힌 좁은 철장에 몸을 돌릴 수조차 없는 이런 좁은 공간에 척박한 환경, 씻거나 갖고 놀 장난감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고 굶주림과 지루함 때문에 철봉을 씹어먹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편하고 따뜻한 기본적인 잠자리도 제공이 되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에 눕고 배설하도록, 여기서 먹고 눕고 먹고 배설하고 그 암모니아 가스를 그대로 자기가 호흡해서 이 돼지들이 폐렴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양돈업계에서 성공하는 길은 베이컨 창고, 이렇게 아주 조밀조밀한 베이컨 창고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공으로 가는 이 멋진 창고는 단순한 구획 건물이 아닙니다. 이윤을 창출해내는 양돈 시스템. 베이컨 창고 시설의 전형은 500마리의 돼지를 한 마리씩 철창 우리에 넣게 되어 있는데, 한 구획이 차지하는 공간이 겨우 0.2평에 불과해요. 보시는 것처럼. 말하자면 각각의 돼지는 트윈베드 하나의 3분의 1도 크기의 공간 속에 갇혀서 전 생애를 보내는 것입니다. 싱글 침대에 이 돼지가 3-4마리가 지금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의 베이컨 시스템의 또 한 가지 장점은 돼지가 움직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 칼로리 소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살이 두룩두룩 쪄요. 예. 그래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빨리 몸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베이컨 창고를 상당히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 장면이 얼마나 슬픈 그림인지 아세요? 다른 돼지의 꼬리를 지금 물어뜯고 있어요. 그러다가 등까지 다 파먹고 죽을 때까지. 미네소타 워싱턴 근교에 제가 이걸 보고 참 많이 울었는데요. 이 50만 달러짜리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합시설에서 돼지들이 전혀 햇빛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자랑할 일인가요? 오늘날 돼지 공장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꼬리 물어뜯기로 알려진 악행입니다. 꼬리 물어뜯기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철저히 억압당한 나머지 돼지가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절망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돼지의 꼬리 물어뜯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격렬한 꼬리 물어뜯기는 자주 절름발이 불구 죽음을 불러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꼬리만 물어뜯기지만 나중에는 공격하는 돼지나 다른 돼지들의 물어뜯기가 계속되면 등까지 파먹힙니다. 그대로 두면 그 돼지는 결국 죽은 상태에서까지 계속 뜯어먹힙니다. 봉준호 감독의 그 옥자가 누군지 아시죠? 돼지의 이야기죠. 얘네들이 어떻게 베이컨 창고에서 살아가고 얘네들이 어떻게 그 삶을 마감하는지. 왜 전 세계를 울린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그렇게 유명했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아기 때 꼬리를 잘라버려요. 꼬리 자르기로 돼지를 더욱더 미치게 만드는 비윤리적인 가축 행위에 대해 한 농장 수의사가 공장식 사육 전문지 잡지사에 구획이라고 하는 잡지사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가축을 완전히 하는 쪽으로 치닫는 추세에 대한 내 혐오감은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우리가 이런 비자연적인 환경을 용인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예고하는 것이겠습니까? 진정한 인간이라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처하고 싶은 환경을 하위 동물들에게는 강제로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과 표현의 자유가 인간만을 위한 배타적인 영역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사람도 싱글 침대만 한 데다 가두어 놓고 거기서 내가 배설하는 암모니아 가스를 계속 내가 맡고 이러면 미친다는 거예요. 이동과 표현의 자유가 인간만을 위한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TV 틀면 무섭지 않으세요? 뉴스 보면? 묻지마 폭행,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인류이 짐승들을 학대하면서 얘네들의 이 죽은 시체를 사람이 먹으면서 우리의 이성이 지금 마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모두가 자신이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면서 꼬리를 물어뜯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봉준호 감독의 옥자 영화에서도 나오는 장면이죠. 얘네들이 한 줄로 이제 도륙당하기 전에 쫙 일렬로 완전히 처절한 장면이죠. 돼지들은 그 마시는 물의 유일한 물의 근원인 공장의 분뇨 구덩이에서 나오는 액체 쓰레기, 자기가 소변 보고 대변 본 모든 쓰레기, 그것을 다시 동물들한테로 되돌려보내는 산화처리 수로입니다. 돼지들은 그것을 마실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물이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 이제 사람의 식탁에 올라오기 위해서 마지막 도살을 당할 때 마지막으로 샤워 세례를 받아요. 진짜 샤워를 하죠. 모든 각도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서 그들의 몸뚱을에서 농장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자리가 점점 비좁아지면서 얘네들이 쭉 컨테이너 같은 그 줄을 타고 좁혀집니다. 분들이 워 하면서 이 돼지들을 몰아대면 돼지들이 한 번에 한 마리씩 움직이는 램프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 이런 형태로 그런 램프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돼지들은 자신들이 풍기는 죽음의 피냄새를 맡으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들이 공포를 보는 것, 그렇게 많은 수의 돼지들이 사라지는 광경을 보는 것은 유대인 학살 장면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것은 누구라도 두 번 다시 돌이켜보고 싶지 않은 그 끔찍한 소름과 죽음의 행진, 대량 살상과 학살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 철학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조지 버나드 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미친 시스템의 산물을 먹는 것이 오늘날 인류의 전반적인 감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이 지구가 어쩌면 우주의 정신병원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건 아닐까요? 플라톤, 톨스토이, 간디 같은 고매한 인물들은 식탁에서 육식을 거부해 왔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온 우주를 위해서도, 동물들을 위해서도, 예, 온 인류 평화를 위해. 우리 자신이 곧 살해당한 짐승들의 살아있는 무덤이거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죽은 짐승들이 즐겨 먹어서 그 짐승들의 이 살들이 우리 몸에 다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살해당한 짐승들의 살아있는 무덤 형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조지 버나드 쇼가 이야기합니다. 소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만족들이 야만족들이 문명화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서로를 잡아먹는 관습을 버렸듯이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게 되는 것이 인류의 운명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 우리 모두 내가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도 동물 살해를 돼지를 죽이고 소를 죽이고 닭을 죽여서 우리 식탁에 올라온 그 공장 과정을 처리해서 식탁에 올라온 음식 다른 사람들도 동물 살해를 지금의 살인과 똑같이 여길 날이 올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